전 세계가 주목하는 축구의 중심지, 유럽 무대에서 한 명의 아시아 소년이 불가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1992년 강원도 춘천의 작은 집에서 태어난 손흥민이 이제는 전 세계 수억 명이 지켜보는 스타가 되어 있습니다. 2008년 8월 16세의 손흥민이 홀로 독일 함부르크 공항에 발을 내딛던 그 순간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아버지 손흥정의 꿈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떠난 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당시 독일 언론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또 다른 아시아 소년의 실험이라는 시선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부터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개인 훈련을 시작하는 철저한 자기관리,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기 위한 독일어 공부,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이 있었습니다. 2010년 10월 30일,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함부르크와 쾰른의 분데스리가 경기에서 18세의 손흥민이 프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경기 전 독일 해설자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과연 이 아시아 소년이 독일 축구의 강도를 견딜 수 있을까? 하지만 경기가 시작되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손흥민은 양발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독일 수비수들을 당황시켰습니다. 왼발로 달리다가 오른발로 크로스를 올리고 오른쪽에서 뛰다가 왼발로 정확한 패스를 연결하는 모습. 이 소년은 다르다는 인식이 서서히 퍼져나갔습니다. 첫 골까지는 9개월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2011년 8월 28일, 분데스리가 첫 골을 터뜨린 손흥민. 그날 독일 스포츠 전문지 키커의 헤드라인이 기억에 남습니다. 아시아의 새로운 재능이 독일을 놀라게 하다. 이제 독일 축구계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3월, 독일 축구의 황제. 프란츠 베켄바워가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을 슈퍼플레이어라고 평가했습니다. 베켄바워가 직접 인정한 아시아 선수는 손흥민이 최초였습니다. 그해 여름 바이어 레버쿠젠이 1,000만 유로라는 거금을 주고 손흥민을 영입했습니다. 당시 아시아 선수로는 최고 이적료였습니다. 레버쿠젠에서의 2년은 손흥민에게 있어 진정한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2013-14 시즌 12골, 2014-15 시즌 17골을 기록하며 유럽 무대에서 확실히 자리 잡았습니다. 네덜란드의 전설 리트 판 니스텔로이가 어린 손흥민에게 건넨 조언이 있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의 나를 보는 것 같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그 말이 손흥민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2015년 여름, 운명을 바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 호스퍼가 3천만 유로, 한화 약 400억 원을 제시한 것입니다. 아시아 선수 역대 최고 이적료였습니다. 하지만 영국 언론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BBC 스포츠의 한 전문가는 3천만 유로는 너무 큰 도박이라고 했고, 가디언지는 토트넘이 또 다른 실패작을 샀나? 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토트넘 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회의적인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첫 프리미어리그 경기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9월 13일 선덜랜드와의 경기에서 60분 만에 교체되며 낮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영국 언론들은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강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3천만 유로짜리 벤치 멤버가 될 것. 심지어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는 과거 최악의 영입으로 불렸던 로베르토 솔다도의 이름을 따서 손다도라는 별명까지 생겼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훈련을 계속했고 경기 후에도 늘 마지막까지 남아서 연습했습니다. 당시 토트넘의 체력 코치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손흥민처럼 자기관리가 철저한 선수는 본 적이 없다. 9월 17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카라바흐와의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멀티골을 터뜨린 것입니다. 토트넘에서의 첫 골이자 완벽한 유럽 무대 데뷔였습니다.
3일 후 크리스털 팰리스와의 리그 경기에서 프리미어리그 첫 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날 토트넘 홈 구장 화이트 하트레인에 4만 관중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토트넘 팬들의 반응이 180도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시험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2015-16 시즌 손흥민은 42경기에서 8골 2도움에 그쳤습니다. 여전히 적응 과정이었고 일부에서는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17 시즌부터 완전히 다른 손흥민이 나타났습니다. 27경기에서 14골을 터뜨리며 토트넘의 핵심 공격수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때부터 지금까지 9시즌 연속으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7년 4월 15일 첼시와의 FA컵 준결승에서 터뜨린 골은 손흥민의 능력을 전 세계에 알린 작품이었습니다. 상대 진영에서 시작해 70m를 돌파한 드리블골. 영국 언론들은 이 골을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골 중 하나라고 극찬했습니다. 이 골은 2020년 FIFA 푸스카스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큰 경기에서 약하다. 중요한 순간에 사라진다. 토트넘의 2인자일 뿐이다. 그런 비판들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2018-19 시즌 챔피언스 리그였습니다. 토트넘이 기적적으로 결승까지 진출한 그 시즌, 손흥민은 8경기 5골을 기록했습니다. 4월 30일 아약스와의 준결승 1차전에서 터뜨린 멀티골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아약스의 텃세를 뚫고 3-2 역전승을 이끈 것입니다. 그날 네덜란드 언론들도 손흥민을 극찬했습니다. 결승에서는 리버풀에게 져서 준우승에 그쳤지만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챔피언스리그 결승 무대를 밟았습니다. 이때부터 손흥민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BBC의 축구 전문가 앨런 시어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의심할 여지 없는 월드 클래스 선수다. 그는 토트넘의 핵심이자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윙어 중 하나다. 2019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낸 손흥민은 병역 혜택을 받았지만 자원에서 해병대 기초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157명 중 5등으로 수료하며 한국 남자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이때 그가 육군에 1억 원을 기부한 사실도 나중에 알려졌습니다. 2020-21 시즌에는 개인 최고 시즌을 기록했습니다. 리그에서 17골 11도움으로 28개의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17번의 도움은 토트넘 선수로는 역대 최다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역사는 2021-22 시즌에 만들어졌습니다. 시즌 초반 여전히 의심하는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30세를 앞둔 손흥민의 체력 저하를 우려하는 의견들이었죠. 하지만 손흥민은 그런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시즌 내내 놀라운 컨디션을 유지하며 골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2022년 5월 22일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시즌 마지막 경기인 노리치 시티와의 홈 경기. 이날 손흥민이 해낸 일은 아시아 축구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경기 전 손흥민은 22골로 모하메드 살라와 함께 득점 공동 1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아시아 선수 최초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 될 수 있는 기회.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경기 시작 전 토트넘 팬들이 손흥민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소니, 소니, 소니. 4만 관중의 목소리가 런던 하늘을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초반 손흥민은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평소 보기 힘든 헛발질까지 나왔습니다. 득점왕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후반 25분,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해리 케인의 절묘한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침착하게 골키퍼를 제쳤습니다. 시즌 23호 골. 살라와 동률을 이루며 아시아 선수 최초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순간이었습니다. 4만 관중이 일제히 일어나 손흥민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선, 선, 선. 그 함성 소리는 런던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23골 모두가 정정당당한 플레이로 만들어진 골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살라의 23골 중 5골은 페널티킥이었지만 손흥민의 23골은 모두 정규 플레이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전 세계 언론들이 손흥민을 톱뉴스로 다뤘습니다. BBC 손흥민이 역사를 썼다. 아시아 축구의 새로운 전설이 탄생했다. CNN 한국의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를 정복했다. 과거 손흥민을 비판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토트넘 최악의 영입이라고 했던 스카이 스포츠 평론가는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내가 완전히 틀렸다. 손흥민은 토트넘 역사상 최고의 영입 중 하나였다. 그 시즌 말 각종 개인상도 휩쓸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팀 선정, FIFP로 월드 XI 후보, 발롱도르 후보 11위. 한국에서는 청룡장이라는 최고 훈장을 받았습니다. 축구 선수로는 최초였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진정한 가치는 개인 기록을 넘어선 것에 있었습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손흥민은 3년 연속 스타 브랜드 평판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를 제치고 말입니다. 포브스 코리아가 발표한 2022 파워 셀레브리티 종합순위에서도 3위를 차지했습니다. 운동선수로는 최고 순위였습니다.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손흥민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약 2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 명의 운동선수가 만들어낸 경제 효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토트넘의 주장 완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습니다. 손흥민 혼자서 토트넘을 이끌 수 있을까? 케인 없는 토트넘은 중위권 팀일 뿐이다. 하지만 손흥민은 또다시 모든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2023-24 시즌 주장으로서 17골 10도움을 기록하며 팀 내 득점과 도움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토트넘은 5위로 시즌을 마무리하며 유로파리그 진출권을 따냈습니다. 손흥민의 리더십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성과였습니다. 2024년 12월 또 다른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사우스햄튼과의 경기에서 1골 2도움을 기록한 손흥민이 토트넘 구단 역사상 최다 어시스트 기록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이 기록으로 손흥민은 토트넘 역사상 득점 4위, 도움 1위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142년 토트넘 역사에서 가장 완벽한 공격수가 된 것입니다. 2024-25 시즌에는 마침내 꿈에 그리던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5월 22일 더블린에서 열린 유로파리그 결승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1-0으로 꺾고 우승한 토트넘. 손흥민이 주장으로서 트로피를 높이 들어올리는 순간 전 세계가 감동했습니다. 그동안 무관왕이라며 비아냥댔던 사람들이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손흥민은 마침내 자신을 의심했던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굴복시킨 것입니다. 16세에 독일로 떠났던 그 소년이 이제는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우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완벽한 성공 스토리. 그것이 바로 손흥민이 세상에 남긴 가장 소중한 메시지였습니다.